이생규장전이라고 해서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장을 넘어다녔던 이야기. 도둑놈인가? 아니요. 담장 넘어서 자유연애할 거예요. 이야기. 됐을까? 첫눈에 반했어. 자유연애하지. 알았어. 이생이가 담 넘어 다녔던 오는 뭐야? 뜬금없이 담 넘어 다녔던 이야기. 이런 뜻.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무서울 수 있어. 여자가 죽거든. 근데 그 죽은 여자랑 살아있는 남자랑 서로 사랑할 거예요. 귀신이랑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대는 어때? 예? 그대는 어때? 귀신하고 사귈 수 있어? 아니요. 겁나 이뻐. 네. 이런 외모지상 주의. 이 작품은 일단 밑줄 글게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조선 초기의 한문 소설로 금오 신화에 실려져 있는 5편 중 하나입니다. 이생과 최씨는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죽음을 극복하고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훨씬 적극적이야. 여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야. 당대의 유교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됐습니다. 죽은 최씨가 이생의 앞에 나타나는 등 기이한 내용,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은 시가 삽입되는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뒤에 나올 거지만 그냥 정말 이렇게 후려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가 있을까? 딱히 안 해도 되겠다. 밑에 있으니까요. 일단 또 확인하러 갈게요. 김시순 몰라도 돼 패스. 전기소설 산 사람과 죽은 여자가 결혼하니까 사랑하니까요. 한문소설 한물로 쓰여져 있고요. 전기적이고 낭만적이고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잖아. 고려 말이고요. 개성이라고 해서 요 정도로 씁시다. 배경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고려 500년인데 어떻게 그게 구체적이에요. 중간에 홍건적의 난 있을 거거든. 그건 연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생이 최씨를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요. 담벼락 밖에 이생이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글 공부하러 다니는데 우연히 담장 안을 엿봤더니 어머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던 거지. 둘이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생의 아버지가 얘기를 해. 아들 너 글 공부하라고 보내놨었더니 뭐야 너 요즘 보니까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던데 너 이거 공부 안 하지? 아빠가 알아놓은 암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공부나 하고 있어. 여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생기는 거지. 여자의 아버지들이 엄마 아빠가 물어봐요. 딸 무슨 일이야? 사실은 엄마 아빠 몰래 남자 만나고 있었는데 소식이 끊겨가지고 알았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어째저째 해서 둘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과정이냐? 한 번 지들끼리 만났지. 이생의 아버지 때문에 한 번 헤어졌죠. 여자가 시름시름 앓고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두 번째 만났죠. 둘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홍건적의 침입으로 이생은 살아남고 아내는 죽어요. 두 번째 헤어졌죠. 이생의 최씨가 환신과 재회하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죽은 여자가 영혼이 된 상태에서 이생을 찾아옵니다. 나는 이런 여자였었는데 너랑 사랑을 했었는데 나 이렇게 죽어버렸어. 하지만 하느님이 허락해줘서 이렇게 돌아왔거든. 나 너랑 남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데 너 오케이? 그랬더니 이생이 오케이 해가지고 세 번째 만나지. 근데 어느 날 최 씨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해. 난 죽은 여자야.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지만 죽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와 있으면 우리 둘 다 큰일 나. 안녕 하면서 떠나갈 거예요. 세 번째 이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만남과 이별의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이생의 아버지의 반대는 극복이 됐죠.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헤어져서 여자가 죽었던 거는 극복이 됐지. 하지만 마지막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극복이 안 되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됐을까? 만남과 이별이 반복이 되지만 앞에 두 번째와 달리 세 번째 이별은 극복이 안 되더라. 현실의 제도, 운명과 대결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의지. 여기서의 의지는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의지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전기적 특성. 중간에 삽입시가 있는데요. 거의 100% 시험 문제. 만남, 이별이 반복이 됩니다. 밑에다가 쓸 수가 있겠는데 곱하기 3. 사건이 전개됩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자유롭게 세봅시다. 누군가 좋아해본 경험은 있겠지. 전쟁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가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거 보면서 아, 전쟁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이 생각했거든. 어제 보니까 오뚜기에서 진라면 엄청 갖다 주고 있던데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우리나라에는 매운맛, 순한 맛밖에 없는데 그 중에는 뭐 맛이 한 5가지 있던데. 스모키 맛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안 팔지? 딱히 먹을 생각은 없지만 뒤에 볼게요. 이생규장전 무슨 뜻이라고? 이생이가 담장을 넘어갔어요. 이야기. 이생이 담장을 넘어갔어요. 이야기.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재밌어.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는 뭐든 재밌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옆에 확인하죠. 홍건적의 난 실제 사건이에요. 원나라에서 차별받던 한족이 모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 머리에 붉은 수건을 썼기 때문에 홍건적입니다. 2차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고요. 그 과정에서 악탈하고 잔인하게 약탈하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려가 실제로 침공당했고요. 홍건적은 큰 타격을 입고 고려의 국군도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올게요. 개성에 사는 이생은 개성, 고려의 수도, 공간적 배경 이 정도면은 구체적인 배경이라고 했죠? 이생은 남주야 남주, 중심인물. 어느 봄날 우연히 담장 너머로 여인을 보게 되고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바로 요게 이 소설의 제목이지. 이생규장. 여인 최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이 둘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허락 없이 자유연애. 이 자유연애 좀 하면 어때서요? 이 시절의 자유연애는 엄청 큰 불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이 혼인을 할 건데 남자 집 여자 집 해가지고 아버지끼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서로 자식들 결혼시킬까? 오케이 라고 해도 중간에 중매쟁이 한번 껴서 이 얘기가 오고 가야 돼. 그게 그 당시의 예야.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습니다. 자, 위에다 써볼까?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첫 번째 만남.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첫 번째 이별. 최 씨는 상사병을 얻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 딸, 최 씨, 적극적인 성격.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최 씨와 이생은 혼례를 올린다. 두 번째 만남. 신축년에 1931년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밑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엄청 미친듯이 구체적인 배경. 임금은 북주로 피란을 가고 꼴보기 싫어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멋있더라고요.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되게 하찮을 줄 알았었는데 직접 막 하고 괜찮아. 어디 벙커에 숨어 있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야. 근데 이 전쟁에서의 전략 전술로 따지면 되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사기를 올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피란을 갔습니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가축을 잡아먹었습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살아야 합니다. 각자 도생. 각자가 살러 뛰어다닙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어 있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별.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호귀야, 이 호랑이가 잡아먹을 놈아, 나를 죽여서 잡아삼켜라. 와, 엄청 저항하죠?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내가 고깃덩어리가 될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개돼지 같은 놈 누구? 도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짝이 된다. 너에게 겁탈당하다. 내가 야생동물의 고기가 됐으면 됐지 난 너한테 나의 절개를 못 줘.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는데 이 원문에 있는 거랑은 잘렸네. 이 최 씨를 도막도막 내서 찢어서 죽여. 내장도 다 끄집어내고. 그런 장면이 있어.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얼마 후 도적이 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죠. 그러나 집은 전쟁통에 불타버렸고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봤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쥐지어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묘사를 통해서 집안이 황폐해졌어요. 뭐 이 이야기 해주는 거지 뭐.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 씨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아내가 죽었으니까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이생 이놈 성격 어떡해요? 소극적이야. 어떻게든 아내를 한번 찾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닌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두커니 혼자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해서 떠올려봤지만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았습니다. 여인과의 즐거운 시간이 한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게 여겨졌어요. 옆 페이지 5번. 인생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자성어, 한단지몽, 남가일몽, 운우지몽, 일장춘몽, 일취지몽. 5번에 다 상관없는 건 3번. 운우지몽, 구름과 같은 꿈, 부부간의 즐거움을 운우지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봅시다. 이경쯤 되어서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한 3시쯤 됐을 것 같은데 이경이면 9시부터 11시 아니야. 이경. 9시부터 11시. 요 이경이라는 시간은 이승과 저승이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대들보를 비췄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하죠.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 회랑 끝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차츰 가벼워졌습니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들었었을 때 봤더니 최씨야. 우리는 이미 알죠. 최씨 죽었는데. 죽은 여자가 나타난다? 비현실적이다. 다른 말로 전기적 요소. 옆 페이지 확인할게요. 이생규장전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구체적이라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축년 홍건적이 난으로 쳐들어왔을 때. 문화적 배경, 남녀 간의 절개와 믿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남녀 간의 혼인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중매쟁이가 있었어야 했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지. 등장인물의 태도와 성격, 이생의 아버지, 꼰대. 이생과 최씨의 문벌 차이로 인해 둘의 관계를 반대하고 따지면 이생이 양반이고 최씨네 집안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냥 가난한 집이야. 여인의 집은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집인데 엄격하고요. 유교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씨의 부모도 솔직히 이 시절에는 딸내미가 허락도 없이 남자 만나가지고 밤마다 그러고 있어서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해서
딸과 그 남자애랑 결혼시켜주죠. 훨씬 개방적이야. 이생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죠. 소극적이고요. 최씨 여인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내 사랑 내가 차지하겠어. 이런 것들. 보통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랑 이렇게 연애할 때 대부분 여자가 죽어 있어. 근데 그런 소설들이 또 대부분 여자가 훨씬 적극적이야. 근데 열받는 거는 뭐냐? 여자 이름이 보통 없어. 그냥 최씨야. 근데 누가 가는데요? 이생내가 남자 집이 가난해. 가난한데 지들 집 양반집이라고. 저기 중인집이거든. 평민. 그러니까 쉽네. 우리 곧 죽어도 양반인데 너네 별론데? 이렇게 반대했었던 거지. 됐을까요? 옆에 1, 2, 3, 4번 1번 드릴게요. 시작. 네, 밑에 다 같이 못해도 괜찮아요. 같이 할게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시간 좀 여유 있게 드릴게.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있다라는 거는 액자식 소설이라는데 이거 액자식 소설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 크게 두 단계로 구별할 수는 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는 언제까지? 여인이 죽을 때까지는 현실적이에요. 그 이후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구체적 시기,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감 줍니다. 오케이. 주인공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 이 소설의 갈등은 이생규장전에서의 드러나는 갈등은 누구 대 누구야?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야. 혹은 개인 대 여자가 죽었어야 하나 봅니다. 운명의 갈등인 거지. 주인공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1인칭이란 얘기인데 이거 1인칭 아니죠? 몇 인칭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올해부터는 수능 특강에서 어떤 말 썼다고? 전지적, 서술자 시점. 이러한 말을 쓰더라. 라고 확인 하나 해놓을게요.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환상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 옆에 3번, 2번.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 몇 번? 2번. 자유연애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나머지 거는 됐어.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곤경해지냈다. 우리 하나만 더 쓸까? and. 남녀간의 지조, 절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보러 가자. 가와 나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저 부분 인물의 말을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괜찮지? 인물의 말을 통한 거 무조건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보여주기. 배경 묘사하는 데 있었죠?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저 눈 감긴다 저거 어떡하냐.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하고 있다. 맞죠? 죽은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전기적인. 너무 말은 무서운데요. 시의 소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책들도 있어요. 시신과 애, 사랑합니다. 오! 죽은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혼과 사랑을 합니다. 명혼 소설 이러한 말들도 쓰기도 합니다. 남녀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 해주고 있지 요약하지 않아. 4번 틀리죠. 남녀 주인공이 이별하게 된 거 시간 순서. 고전 소설은 전부 다 시간 순서다. 밑에 4번
기역과 니은을 읽은 반응. 기역은 누군데요?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냈다. 첫 번째 이별. 니은.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이생은 아버지의 지시를 어길 수가 없었지. 소극적인 거. 아버지 최 씨는 부모를 설득할 자신 아니요. 설득해서 엄마 아빠 나서게 한 거지. 최 씨는 딸의 부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겠지.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이 연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다. 이생과 최 씨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괜찮아. 나중에 여러분들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할 수 있어. 웬만하게 싸우면 여러분들이 이기겠지.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한 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왜 반대할까? 그렇다고요. 너무 꼰대스러워서. 다음 페이지. 아까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그런 식의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길 거예요. 됐고. 오케이. 제가 방금 명혼소설이라는 말 써드렸었죠. 오른쪽 66페이지 오른쪽 중간 볼게요. 명혼이란 혼인을 맺는 풍습으로 생전에 인연을 맺지 못하고 죽은 남녀를 함께 묻어서 인연을 맺게 하는 것. 같이 묻어주는 것. 처녀총각을. 하지만 명혼소설은 애정소설의 한 부류로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을 다룬 내용입니다. 시의 소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결국에 문학은 용어 싸움이더라. 외워두시라. 용어를. 왼쪽 위로 가서 본문 볼게요. 이생은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비현실적인 전기성.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생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겨내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죠.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이생은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 어쩌다 헤어졌어요. 홍건적에 난 이유로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았는데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부녀자가 해야 할 일들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나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보통 여자야.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여성이 해야 할 일만 알았을 뿐, 어찌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 세상 일에 아무 관심 없이 엄마 아빠가 하라는 것만 했어. 봉건주의적 사회질서에 따른 여자의 모습.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신의 내력을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걸 자신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당신께서 굳은 붉은 살구꽃 핀 담장 한 번을 엿보신 후 요거 제목이죠. 소설 제목.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습니다.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다. 진짜 보석을 예물로 준 거야? 아니, 자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내 사랑을 주었습니다. 왜? 누가 시켜서? 아니,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인의 성격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란다.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여기에서의 은혜는 인연이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나 홍건적의 난이 나기 전에 너와 100년 해로하고 있었어. 말이 여기에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슬퍼요. 왜? 내가 죽어서 이별했으니까. 부끄러운 거는 뭘까? 부모의 허락 없이 자유연애했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사회의 법도를 어기면서 연애했던 거니까.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100년 해로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재앙을 만나 구덩이에서 뒹굴게 될 줄, 죽을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도 저는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겁탈당하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인은 이약 생각을 했죠. 내 한 몸 절개를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라고 하는 당대의 가치관은 이런 게 있었던 거겠지.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인지 인정으로는 견딜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져서 반항한 거지.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이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누구? 이생과 헤어진 최씨.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가난한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어졌지만 절의는 중요하고 목숨이 가벼우니 유교적 가치관. 쇠잔한 몸뚱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디마디 끊어져 채처럼 식어버린 내 마음을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너 아니면 불쌍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뒀을 뿐.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비유적인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여자 이렇게 창자가 나와 있어.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내 시신이 매장되거나 장례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 이생과 부부로 살던 그 시절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오늘의 근심과 원한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죽음 때문에 생긴 근심과 원한이겠죠. 추연이 피리를 불듯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이곳으로 돌아올랍니다. 오른쪽 밑에 추연, 중국시대 제나라 음양오행서를 재창한 사람, 천녀, 당나라 사람이 지은 소설, 여기의 인물은 영혼이 되어도 애인과 함께 살았다라는 여인. 이생규장전 이전에도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 연애 얘기가 있었구만.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 어디? 이승. 복례산에서 12년에 만나자는 약속은 이미 맺었고 시굴에서도 삼생의 향이 그윽하게 풍겨나오니 우리 지금 부부였잖아. 이전 생애에도 인연이 있었어. 우리 둘 다 죽으면 다음 생애에도 인연이 있을 거야. 그게 삼생. 전생, 현생, 내생. 과거 세계, 현재 세계, 미래 세계.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의 인생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사상. 불교의 영향을 받았네.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 부부로서의 사랑, 부부로서의 인연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 만약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습니다.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죠? 물어보고 있죠. 이생은 기쁘고 감격해서 말했다. 그것이 내가 바라던 바요. 올해 수능 특강에 이 장면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여인이 먼저 제안하고 이생이 받아들인다라는 장면에서 이생이 요거 소극적인 놈이구만. 그거를 요 부분에서 소극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지가 먼저 제안하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더라. 그래서 소극적이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앉아 그간의 회포, 생각을 풀어냈다.
그러다 재산이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지 묻자 최씨 대단해. 난리가 나는 그 순간에서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 묻어두었어요. 오, 치밀한 성격. 이생이 또 물었다.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 있소?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오?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냐? 아무 곳에나 그냥 벌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후 나란히의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라는 말은 여인이 산 사람 같았다 이 뜻이죠. 여인이 산 사람 같다. 부부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운우지정.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는 곳에 갔는데 과연 금은 여러 덩어리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 TV에 나오는 얄팍한 1kg짜리 금괴만 해도 지금 한 8천만 원 되는데 요즘 한 1g에 8만 원, 9만 원 하니까 그거 한 2개 들고 가서 차 주세요 하면은 차 줄걸? 그렇지 않을까? 간지날 것 같아. 페라리 매장 가가지고 이거 하나 주세요. 얼마인데요? 얼마요? 금덩어리 2개 줘. 헛소리 해봤어요.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서 합장을 했어.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지녀 예를 극진히 갖췄죠. 여기 보세요. 유교적 도리인 효를 실천했습니다. 옆에다가 요 말 미리 써놓을게요. 여인 덕분에. 여인이 없었으면 이거 못했어. 여인 덕분에 이렇게 효를 실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누가? 이생이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되었어. 이생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에요. 요거에 관련된 멘트가 뒤에 나올 거거든요.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간사에 게을러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좋은 일, 나쁜 일에 축하하고 안타깝습니다. 조문해야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 여기 여인하고만 단둘이서 지내는 거죠. 두문불출.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고 금실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오른쪽 위에 볼게요. 최 씨의 성격과 가치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굉장히 인간적이야. 부모를 설득해서 반대를 극복했어. 최 씨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당시로 봤을 땐 굉장히 파격적이다. 왼쪽 밑에 볼게요. 전기적입니다. 전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이하다.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을 나타내거나 초현실적인 사건. 이 소설에서의 초현실적인 사건은 뭐예요? 죽은 여자가 살아서 돌아왔다. 사실 살아서 돌아온 건 아니야. 혼만 돌아온 거지. 밑에 6, 7, 8번 역시 1분. 그래 1분만 드릴게요. 가장 전기적인 건 뭐예요? 죽은 여인이 살아서 돌아온 거죠. 3번. 죽은 최 씨가 다시 나타나 이생과 사랑을 이어갑니다. 7번. 최 씨는 적극적이죠? 지체 있는 집안의 딸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뼈대는 있어. 생사를 초월해서 이생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요. 목숨보다 절개와 의리를 중요시 여기지. 정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 아니야. 이 여인의 신념은 정절을 지키는 거야. 그게 목숨보다 중요하다지. 꺾을 수밖에 없었다. 꺾지 않고 차라리 죽어버렸지. 다에 대한 설명. 다는 뭐예요? 여인이 돌아와서 구구절절 사연을 얘기해주죠. 최 씨가 환신하여
이생과 재회하고 있다. 오케이. 환신, 몸을 가지고 돌아오다. 최 씨는 그간의 사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줬죠? 비유적 표현으로 자기를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홀로 날아가는 새의 자신을 비유했죠. 이생에 대해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은 없어. 이 나쁜 놈아 남편 놈이 왜 나만 버리고 갈고 너는 잘 살아있고 좋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고사를 인용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 강조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차피 뒤에 학습활동 해야 되니까 이 페이지만 하고 한 10분 쉬어줄게. 조금만 참아. 그리고 이따가 가서 커피 한잔 타먹고 와. 어느 날 저녁. 암튼 어느 날 저녁 이러면은 새로운 사건이 터지지 않나? 그동안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사건 발생 암시.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그렇지. 얘네 지금 따지면 3번 만나고 2번 이별했잖아.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옵니다. 슬픈 이별이 닥쳐온다. 3번째 이별. 세 번째 이별은 처음 2번과는 달리 이거는 극복이 안 될 거예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뒤에 똑같은 의미로 여러 개 나올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대의 가치관이라고 보셔도 돼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고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위에다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에 개입했습니다. 죄송해요. 천상계 존재의 도입이 아니라 도움이지.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하고 정신을 흐트렸을 수는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세계에 경계가 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춘이라는 것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옆에 미리 볼게요. 이 노래, 지금부터 나올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인이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슬픈 마음을 보여줍니다. 최 씨의 애달픈 심리를 표현하고 주제를 드러내줍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뭔가 살펴보러 가야 되겠죠?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홍건적에 난 이야기를 하죠.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잇습니다. 최 씨 자신의 상황을 옥, 꽃, 짝이른 원앙에 비유해줬지.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누구에게 묻어주랴. 어머, 제대로 매장되어 있지 않단 얘기죠. 난 이 생이 제일 나쁜 포인트가 요거라고 생각해. 피에 젖어 떠도는 나의 영혼 하소연할 곳이 없구나. 무당의 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오른쪽 밑에 볼까요?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선녀 고당. 중국의 어느 한 집. 깨졌던 거울 2번 헤어졌다가
다시 깨어지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깨졌던 거울, 두 번의 이별. 다시 갈라지니. 세 번째 이별. 마음만 쓰라려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이제 세 번째 이별을 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니 영원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이 막히리라. 우리 영원히 헤어지겠네. 한마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삭히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해서 말했다. 내가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혼자서 무료히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 차라리 죽을라오.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풍비박산.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거 당신 덕에 사람 구실할 수 있었다고 아까 썼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버릴 수가 있겠소. 고마워요.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어버이 살아시길째 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예로 장사해야 한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행해라.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 내가 사랑구실할 수 있었던 거 다 네 덕이야. 당신 덕이야.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소. 왜? 이생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여인에게 사람의 기본 도리를 의지했습니다.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같이 갑시다. 부인, 떠나지 말고 100년 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돼?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목숨이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다.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기게 된다면 나도 죄를 받고 너도 죄를 받는다. 너한테도 큰일 나. 내가 떠나는 게 나만 벌 받는다고 하면은 나 여기 있었을 거야. 근데 너까지 벌 받는다니까 나 가야 돼. 다만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 유해가 아무 곳에나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햇빛 아래 그냥 놔들군지 않게 해주세요. 잘 장례를 치러달라. 유언 되게 소박하네. 눈물을 흘렸다. 안녕. 말을 마치자 사람이 희미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기적 모습.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시름시름 떠났다. 최 씨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생도 최 씨에 대해 이생도 최 씨에게 절개를 지키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묶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 수능 특강에 뭐라고 나왔냐? 요 두 줄을 묶어서 후일담 성격의 이야기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러한 멘트가 또 있었어요. 나머지 거는 다 있었고. 됐고 맨날 나오네 나오네 라고 해서 강조하지만 실제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 삽입시의 역할 뭐 그래 어쨌든 늘 중요하다고는 하니까요. 얘네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 11, 12 네 문제 1분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피해? 이것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아, 좋은 시절.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까지. 끝! 밑에 1번. 작품의 결말 처리 방식, 설화적 수법, 여운을 줍니다. 괜찮죠?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해주고. 오, 이 정도면 비극적 결말 맞죠? 일반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다. 뭐로? 후일담의 형식으로. 후일담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기억을 잃고 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나 만났는데 이제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3번 만났는데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만나서 2번 헤어지고 3번 만나겠지. 정답 어디가 있어? 10번에 네, 4번 하시면 되겠죠? 11번 니은이 의미하는 바. 니은 부끄러워요. 너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 못했을 텐데 니 덕분에 나머지 가족들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 5번 A에 대한 설명. 여인이 불렀던 노래. 최 씨의 신세 한탄 있지. 깨진 거울 이별 맞죠. 싸움터 홍건적에 난 최 씨가 죽게 된 원인. 무산선녀는 사랑하는 아니야. 무산선녀가 죽었지만 지상에 내려온 것처럼 이니까 이생이 아니라 여인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최 씨가 이생과의 3번째 이별을 앞두고 두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안녕. 다음 페이지. 오케이. 하고 싶은데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네. 어이야. 그 시험번 주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홍건적에 의해 최 씨가 죽습니다. 알고 있죠? 2번째 이별. 이생과 최 씨가 다시 만납니다. 3번째 만남. 수년간 지내고 최 씨가 떠납니다. 3번째 이별. 비현실적인 내용은 고민할 필요 있나? 죽은 여자가 살아서 돌아왔다. 죽은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인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 요 정도면 비현실적인 거지 뭐. 밑에 2번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빨간색 별표. 이건 여러분들 학교 기준이에요. 당시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 역사적으로 홍건적이 침입했습니다. 남녀 간에 절개와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집 밖의 일 잘 모르고 부녀자의 법도만 알고 수놓기 바느질에 힘써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 더 쓰자면 남자 여자 서로 자유연애하는 거 좋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나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연애 좀 하면 어때? 오히려 양반놈들 결혼해놓고 첩끼고 살고 그런 게 더 문제되지 않나? 최 씨의 성격 알아봅시다.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적극적인 여자라는 거.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이러한 성격에 최 씨의 성격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당시 여자들 사는 대로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라는 것 정도로 감정에 충실하며 사랑에 적극적이었다. 규문의 법도만 익혀 강요하던 당시 성격에 진취적이었었다.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났고 능동적인 성격이었다. 봉건적 사고와 홍건적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적극적인 여인이었으니까 홍건적이나 죽음에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해 지향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고 이런 거겠죠. 됐고 옆 페이지 일단 먼저 볼게요. 문제 풀 시간 한 번 해드릴 거예요. 최척전이라고 하는 소설에 있대요. 자, 옆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조선시대 조위환이 쓴 소설, 주인공 최청과 오경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그치, 이거 완전 기적적인 재회지. 전쟁이 나서 부부가 헤어졌지. 남자는 중국 가고 여자는 일본 갔는데 우연히 베트남에서 만나. 그럴 리 어딨어. 그렇게 만날 거예요. 작품 밑에 잠깐 이해 볼게요. 애정소설이고요. 군담소설이래요.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고요. 우연도 세상에 이럴 일이 있나? 사실적이라는 건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산가족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죠.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이산가족의 고통, 가족의 재회. 어머!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됩니다. 이생규장전처럼. 실제 일어났었던 배경 전쟁, 여기.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 오케이. 결말, 공통점은 보면 되고,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냐, 비극적 결말이냐, 그 정도의 차이예요. 남원의 가난한 유생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정상사의 친척이자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은 최척이 중심인물, 오격이 중심인물,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내고, 여기는 오히려 여성이 훨씬 더 적극적이야. 이생규장전은 이생이가 담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여인이 먼저 시를 보내지.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한다.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하여 혼인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자 심씨는 오경이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최척을 기다리고 혼인한다. 이 중간 사건이 있어. 딸, 어차피 전쟁 가서 죽어. 안 돌아와. 저희 부잣집에 결혼해. 몰라, 싫어요. 엄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닥치고. 그날 밤 목매달다가 겨우 살아. 이렇게. 딴 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면 우리 딸 목매달아서 죽게 할 수 있겠구나. 포기하고 기다리라고 그래. 근데 진짜 살아서 돌아온 거지. 드디어 두 사람은 혼인을 합니다. 정유재란으로, 이거 실제 사건이죠. 정유재란이면 뭐예요? 임진왜란 때 외놈들 쳐들어왔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또 쳐들어오지.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청과 오경, 첫 아들 몽석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뒤 장사를 돕게 되고, 여기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장하고 있어. 남자인 척하고 있어. 최척은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선이 있죠? 최척이는 중국에 있고 오경이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다니다가 베트남 지역으로 물건 팔러 가고, 일본에 있었던 외놈도 물건 팔러 베트남 가고, 베트남에서 서로 만나. 괜찮을까? 오경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최척이 그 노래 이거 내가 지은 노랜데? 라고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피리를 불어. 오경이는 누가 이 노래 박자를 알지?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 다음날 찾아가서 만나. 외경은 어디가 있어? 어쨌든 아내 오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 다시 이제 최척이하고 오경이하고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 둘째 아들 몽선이를 낳아서 10년 동안 행복을 누립니다. 첫째 아들 헤어진 거 이제 첫째 아들도 찾아야 되는데, 몽선이 성장하여 혼례를 일으킨 이듬해 호족이 침범하여 최척은 가족과 또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진했다가 호족의 포로가 됩니다. 어디가 있어? 일단 읽을게요. 포로 수용소에서 조선에서 출진했다가 호족의 포로가 된 세상에 첫째 아들 몽성이를 만나.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느낌이지. 최척이가 처음에 여기에 있었을 때
어디가 있냐. 여기 있고 오경이 만나고 여기에 왔고 오경이가 살고 최척이랑 오경이랑 헤어질 때 첫째 아들 몽석이는 조선에 아직 남아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오랑캐가 중국 땅으로 쳐들어오니까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출진. 명나라 도와주려고 조선에서 군사가 출진. 최척이 오랑캐한테 잡혀 첫째 아들 몽석이도 오랑캐한테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 그러다가 어째저째 둘이서 탈출해. 그렇다고. 사실은 너무 우연적이야.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한편 오경이는 몽선이와 더불어 여러 고비를 먹으며 고국 조선으로 돌아오고 다시 가족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요게 포인트. 행복한 결말. 이생규장전은 비극적 결말이었는데 어쨌든 이 가족도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생규장전도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별을 하고 순환을 겪습니다. 하나만 더 쓸까? 만남, 이별을 반복합니다. 이생규장전은 결국엔 헤어지지만 최척전에서는 행복한 결말을 만납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섬세한 감상할 수가 있고 감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지 뭐. 됐어. 다음 페이지 볼 거 있나? 딱히 볼 거 없죠? 70, 71페이지 1번, 2번 지금 시작해주세요. 최씨 성격 어때?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우와, 여장부구만. 정답 4번. 적극적이고 대범하다. 2번, 오른쪽. 최척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상소로 올리자 조정에선 최척에게 특별히 벼슬을 내리고 그의 아내 오경을 정렬 부인에 봉하였습니다. 완전 신분 상승. 그 전에 그냥 평민이었거든. 2년 후 신유년 몽석과 몽아들 모두 묵과에 급제. 몽석이는 호남 병마 절도사, 몽선이는 해남 현감. 호남 병마 절도사면 호남 지역의 그냥 그 수비 대장 정도. 해남 현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한 시장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장, 뭐 군수, 그 정도. 이때까지 최척 부부는 모두 살아서 아이들의 영광으로 봉양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보다. 최척전은 열릴 결말? 아니요. 대놓고 행복한 결말이지. 1번 틀리죠. 최척전 행복한 결말, 이생규장전 그렇지 않아. 이생규장전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 후일담이 있어. 최척전은 자식이 있지만 이생규장전은 둘 사이에 자식이 없죠. 최척전에서는 아내가 무사하지만 이생규장전에서는 아내가 죽었지. 그래서 답은 1번. 오케이. 수고하셨고 잠시만요.